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과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어휘. 첫 번째, 다음 어휘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쓰십시오. 5개의 어휘가 있어요. 틀다, 빼다, 남다, 쉬하다, 맞추다. 첫 번째, 틀다. 여러분, 틀다는 어떤 뜻이죠? 방향이 꼬이게 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틀다, 허리를 틀다 라고 씁니다. 다음 의미로는 나사나 열쇠 등을 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 틀다 라고 씁니다. 그러고 보니 몸을 틀거나 허리를 트는 것, 그리고 수도를 트는 것, 이 모든 동작이 돌리는 동작과 연관이 있네요. 다음 의미로는 기계를 작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디오를 틀다, 텔레비전 채널 10번을 틀다. 틀다 이 동사는 돌리는 동작과 연관이 있었죠? 그러면 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돌리는 동작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음 사진은 한국에 처음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의 텔레비전이에요. 사진을 보면 오른쪽 위에 동그란 것이 있죠? 옛날 텔레비전은 채널을 바꿀 때 동그란 것을 돌려서 채널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에 나오는 것도 옛날 라디오의 모습이에요. 라디오도 돌려서 작동하게 했죠. 그래서 틀다라는 동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다음 어휘는요. 빼다. 빼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로는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내다. 예문을 볼게요. 미선 씨는 고기를 빼고 채소만 먹었다. 전체에서 고기는 먹지 않고 고기는 빼고 채소만 먹은 거죠. 그 튀김은 기름기를 빼지 않아서 너무 느끼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때나 얼룩을 없애다. 옷에서 얼룩을 빼다. 옷에서 얼룩을 없애는 거죠. 마지막, 돈이나 보증금 등을 찾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을 통장에서 빼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어휘, 남다.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이 안 돼서 나머지가 있다 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남다. 시험 문제가 쉬워서 시간이 남았다. 다음, 이익을 보다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익이 남다. 장사는 이익이 남아야 한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고 뒤에까지 전하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억에 남다. 그의 얼굴이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있다. 이름이 남다. 영웅의 이름은 후세에 영원히 남는다. 다음 어휘, 쉬하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가지다.
음식을 취하다. 수술 후 어머니는 조금씩 음식을 취하기 시작하셨다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다.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 냉정한 태도를 취하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 어떤 취하다예요? 술에 취하다. 다음 어휘, 맞추다. 맞추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도나 의향 따위에 맞게 행동하다. 기분을 맞추다. 그는 아내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갔다.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규격에 맞게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을 한다. 옷을 맞추다. 안경을 맞추다. 구두를 맞추다. 둘 이상의 대상을 두고 비교하여 보다. 시계를 맞추다. 시험지를 맞추다. 나는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你们先坐一下吧。同学们做的怎么样？来看看老师的答案吧。 자, 1번. 황사 때문에 농작물이 많은 해를 입었다.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방 친구가 늦게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으니까 공부에 방해가 된다. 미선 씨는 사고 싶은 옷이 있지만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2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야단을 쳐야 한다.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 네, 문법입니다.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첫 번째, 저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한옥이 많은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한적하고 조용해서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사는 곳으로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리 조용한 곳은 아니었어요. 옆집에 사는 신혼부부가 날마다 싸워서 새벽에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직접 말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참고 살려고 하니 자주 잠을 설치게 되고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아파트에 사시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니까 어떠세요? 한적하고 조용해서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살기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리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에는 어떠한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좋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왜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조용할 줄 알았는데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보니 시끄러워요. 고 보니 문법은 어떠한 행위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떠한 결과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쓰는 문법이죠. 여기서는 이사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사한 후에 시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동네가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는데요? 얼마 전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어찌나 싸우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신혼부부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러셨어요. 본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서 리을 수가 있어야지요는 을 수 없다의 의미를 더 강조해서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잠을 설쳐서야 어디 살 수 있겠어요? 어서야 어디 있겠어요? 이 문법은 앞 문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뒷문장의 내용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을 그렇게 설치면 어떻게 살겠냐? 혹은 잠을 그렇게 설치면 살 수 없다의 의미겠죠? 여러분 잘 하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친구가 살던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친구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언제 집을 비워주겠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이사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친구는 집을 비워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았으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계약을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이번 달에 친구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사는 했어요? 아니요. 친구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아직 이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집을 비울 거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이사 갈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어떠니, 앗더니, 였더니 이 문법은 앞문장의 행위를 완료한 후에 뒷문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회상해서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집을 언제 비울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사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친구와 집 계약할 때 계약 날짜를 써 놓았을 거 아니에요? 친구 사이니까 그런 것 안 쓰고 그냥 구두로만 계약했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계약서는 꼭 쓰셔야지요. 여기서 라고 해도 사용했는데 는다고, 니은다고, 다고 해도 예 형태도 배웠죠. 이 문법은 앞문장의 내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뒷문장의 내용을 주장할 때 써요.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와 상관없이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는 의미예요. 글쎄 말이에요. 계약서를 썼으면 불편한 일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였으면 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문법은 과거나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면서 뒷문장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있을 수도 있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써요. 여기서는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하면서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불편한 일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법은 앞 문장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 뒷문장에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즉,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해요.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셨나요? 자, 이제 듣고 말하기 넘어갑니다. 듣고 말하기. 이야기를 듣고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림 아래에 맞는 번호를 쓰십시오. 자, 같이 들어볼까요? 1번, 저는 얼마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제 방 바로 위에 윗집에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 있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낮에는 그런 대로 참을 만한데 밤에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윗집에 얘기를 해봤지만 전에 살던 사람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왜 유난히 그러냐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2번, 저희 동네는 연립주택이 많아서 동네 주민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차는 많은데 주차할 곳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걸 아니까 저희 집 대문 앞에 가끔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 놓아도 주차할 곳이 별로 없으니 여기에 세웠나 보다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새로 이사 온 옆집 사람이 저희 집 대문 앞에 항상 차를 세워놓아요. 몇 번은 참았는데 매일 그러다 보니 다니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차에 먼지가 옷에 묻기도 해서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3번. 얼마 전 저희 옆집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고 해서 좋아했지요. 그런데 연예인이 이사 온 다음 날부터 낮이고 밤이고 여학생들이 집 앞에 모여들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벼락 여기저기에 연예인 이름과 그림으로 낙서를 해놓아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 함께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남자가 말하길 남자가 사는 동네는 얼마 전부터 새로 이사 온 옆집 사람이 남자의 집 대문 앞에 항상 차를 세워 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라고 했어요. 몇 번 대화였어요? 네, 2번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얼마 전에 여자의 옆집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이사를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예인이 이사 온 다음 날부터 낮이고 밤이고 여학생들이 집 앞에 모여들어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몇 번 대화였어요? 네, 3번이에요. 마지막 그림은 당연히 1번이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남자는 얼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남자의 방 바로 위에 윗집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 있어서 너무 시끄럽다고 했죠. 내용은 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1번, 저는 얼마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제 방 바로 위에 윗집에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 있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낮에는 그런대로 참을 만한데 밤에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윗집에 얘기를 해봤지만 전에 살던 사람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왜 유난히 그러냐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 함께 볼까요? 윗집의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게 바로 남자의 고민이었죠. 윗집에 불평을 했더니 윗집 주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사과를 했나요? 아니죠. 사과는커녕 전에 살던 사람과 비교하며 남자에게 화를 냈어요. 2번,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2번, 저희 동네는 연립주택이 많아서 동네 주민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차는 많은데 주차할 곳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걸 아니까 저희 집 대문 앞에 가끔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 놓아도 주차할 곳이 별로 없으니 여기에 세웠나 보다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새로 이사 온 옆집 사람이 저희 집 대문 앞에 항상 차를 세워 놓아요. 몇 번은 참았는데 매일 그러다 보니 다니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차에 먼지가 옷에 묻기도 해서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질문 함께 볼까요? 우리 동네는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서 항상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싸움이 많다. 맞는 말이죠.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 놓아서 싸운 적이 몇 번 있다. 아니죠. 몇 번은 참았다고 했죠. 3번,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3번. 얼마 전 저희 옆집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고 해서 좋아했지요. 그런데 연예인이 이사 온 다음 날부터 낮이고 밤이고 여학생들이 집 앞에 모여들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벼락 여기저기에 연예인 이름과 그림으로 낙서를 해놓아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함께 볼까요? 우리 동네로 연예인이 이사를 온다고 해서 동네가 시끄러울까봐 많이 걱정이 되었다. 틀렸어요. 이미 이사를 왔죠? 연예인이 이사 온 후에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게 여자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윗집 사람이 화를 내어도 화를 내지 않고 계속 내가 얼마나 에어컨 소리 때문에 힘이 든지에 대해서 말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사람에게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는 게 얼마나 내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여학생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고문을 세워 벽이나 담벼락에 낙서를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문화. 이웃사촌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웃사촌이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친척이나 다름없는 가까운 이웃을 말하는 것으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웃사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를 찾아서 표를 채우십시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웃과 서로 돕고 지내는 전통이 아주 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사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개, 두레, 품앗이, 향약이 있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지금은 학교 동창회, 직장, 취미활동, 종교생활 모임,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종친회, 그리고 고양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향우회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죠. 온라인에서도 상부상조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동 구매를 해서 물건을 싸게 산다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여 아파트 단지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알뜰 쇼핑의 지혜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새 이웃 문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과 정리 다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